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2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K방역이 무너졌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것이 45일 만에 종료되고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발표를 했죠. 전국의 사적 모임은 4명으로 제한이 됩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월 2일까지 일단 실시가 되죠. 그리고 이 식당, 카페 이런 영업은 접종을 받은 4명까지, 그리고 밤 9시까지. 자, 이렇게 되니 또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참다 못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다음 주에 거리로 뛰쳐나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데 제가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막에 띄워드린 이 사진인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자, 문재인 부부가 있죠. 그 옆에는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내외입니다. 3박 4일 호주 순방 일정 국빈 방문이죠. 국빈 방문. 온갖 이 환대를 받고 돌아오는 국빈 방문을 마치면서 이 스콧 모리스 총리 부부와 같이 호주 시드니의 명소 오페라 하우스, 뒤가 저 뒤로 강 뒤로 보이는 것이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었는데, 이 사진을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빈 방문 모든 걸 만사 제쳐놓고 국빈 방문을 갔는데, 국빈 방문을 했는데, 국빈 방문은 그 말 그대로 국가 기밀으로 초청받아서 가는 것이죠. 무슨 큰 실무가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의 방문은 보통 실무 방문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몇 단계 과정이 있습니다. 몇 단계 레벨이 있죠. 그 가장 높은 것이 이 국빈 방문입니다. 별다른 현안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서 국빈 만찬하고, 지금 오페라 하우스 이런 거 관람하고 이런 것 때문에 가는 거죠. 이 시국에 문재인은 부부 동반해서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녀와서 어제 문재인 올 때까지 이 컨트롤 타워가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신종 변이 바이러스도 등장을 하고 이 난리통인데 어떤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따로, 질병관리청 따로, 다 따로따로. 그리고 어제 저녁에 문재인이 귀국하고 나서야 오늘 아침에 이 거리두기 강화 방침이 발표가 된 겁니다. 문재인 한 사람, 부부의 개인 일정 때문에 이 국민들의 생명이 그동안 많은 손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 사실 보시면은, 조선일보 사실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에는 위드 코로나 40여일 만에 100기 국민 상대로 무슨 도박했던 건가, 그리고 그 아래는 국민 상대로 마치 도박한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 아래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 호주 국빈 방문 가서 명수에서 사진 찍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문재인 부부. 평상시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심각한 비상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오페라 하우스 사진을 올린 그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논의를 하고 있었다. 근데 결정을 못한 거죠. 대통령이 저기 국빈 방문 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이 삶이 다시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그 순간이었다. 사진 찍고 있을 때, 이 사진 찍을 때. 문 대통령이 호주 순방으로 나라를 비운 나흘 동안 코로나 확진자는 25,923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사망자가 247명이 더 나왔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야 김부겸 총리가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 이것을 공식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것을 하지도 못했죠. 어제 문재인 들어오고 나서야 했습니다. 이 관광 명소 사진을 굳이 이런 마당에 인터넷에 올린 이유가 도대체 뭔지, 대통령 부부가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바라보는 국민 심정이 어떨지 헤아려 보기라도 했는지. 자, 이것이 처음이 아니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2월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첫 사망자가 나왔을 때, 그때 청와대에서 기생충 감독 봉준호 감독을 초청해서 짜파구리 오찬, 그것도
인류 요리사를 대동을 해서 장을 봐서 짜파구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면서 파한대소하는 모습.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 국민 첫 희생자가 나온 그날 짜파구리 오찬하면서 기생충 영화 감독 배우들 불러놓고 청와대에서 파한대소하고 거의 뭐 허리가 뒤로 꺾여질 정도로 김정숙 씨는 웃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그 사망자가 급증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또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시행되고 자영업자들이 어떤 생존이 걸린 문제를 내몰리는데 호주의 국빈방문 가서 명소를 배경으로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어서 그것을 무슨 자랑스럽게 페이스북에 올리는 그런 대통령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일면 톱 기사들이 거의 다 이겁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방역도, 일상도 모두 이렇다. 뭐 K방역 이렇게 하고 문재인 그 전에 외국 갈 때마다 K방역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호주 가서는 그 이야기는 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자초 2주간 거리두기 강화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죠. 전문가 경고 무시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자, 중앙일보 다시 4구 유력, 4인 모임, 영업 밤 9시 제한 오늘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또 골든타임 놓쳤다. 전부 골든타임 놓쳤답니다. 중요한 원인 분석이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문 대통령 호주 방문 뒤에 어제 귀국했다. 귀국하고 나서야 오늘 조치를 내렸는데 전문가 이미 늦어 효과 장담 못한다. 위험 신호가 오래전 나타났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쳐 피해가 커졌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시작한 위드 코로나로 많은 생명을 희생하고서야 제동이 걸렸다. 자, 이것은 결국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조선일보 3면인데 대통령 선거 전에 어떤 성과를 내보려고 정치 방역 무리수를 뒀다. 그리고 후퇴 없다. 문재인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2주 만에 후퇴를 했습니다. 자, 비행기 트랩에서 문재인 후보가 발장을 끼고 내려오는 모습이죠. 호주 국빈 방문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골든타임. 다 놓치고 코로나 위기 국면마다 국민 안전을 앞세워서나 정치 일정에 맞춰서 재난지원금을 뿌리고 방역 조치를 결정해왔다. 작년 4월 총선, 올해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코로나 지원금을 나눠줬다. 그래서 작년 초 코로나 발생 초기에 민주당은 코로나 때문에 이번 선거는 졌다. 이렇게 위기감을 고조를 시키고 나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전국민 지원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반전됐고 결국은 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죠. 그 재미를 지금 다시 보기 위해서 정치방역 무리수를 뒀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21일 불과 얼마 전이죠. 국민과 대화에서 확진자가 5,000명, 10,000명까지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비를 잘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뭐 대비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방역당국이 선제적 거리두기를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경제가 다 죽는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 그런데 결국 이것은 정치방역이 목적이었다. 적극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긴급 성명까지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긴급 성명을 냈고 방역당국이 계속 요청을 했는데 한 보도에 의하면은 문재인이 방역당국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하게 거부했다. 그런 보도가 있었죠. 그리고 정부의 넉장 결정 배경에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따른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민 건강보다는 선거를 우선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문재인 정부의 무능, 무책임 이런 것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종합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선거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국민 건강보다 선거가 우선인 것 이것은 일부 진보 좌파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보도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조선일보, 중앙일보 또 다른 보도들 전부 다 일면에서 골든타임 놓쳤다, 국민 건강을 우려하는 이런 기사인데
한겨레 신문은 오늘 일면 톡 기사 그리고 3, 4면 기사까지 통틀어서 김건희 씨,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제기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일면 톡 기사입니다. 한겨레 윤석열의 뒤틀린 공정, 뉴스 분석, 김건희 허위 경력 파장 이렇게 해서 일면 톱을 김건희 씨 이야기로 채우고 있습니다. 뭐 4면, 3면 전부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어제 시간 강사는 전공 이런 거 봐서 공개 채용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격앙된 말을 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어제 또 사과를 했죠. 그렇게 되니 윤석열이 또 태도를 바꿔서 적절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모든 것이 뒤틀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의 뒤틀린 공정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한겨레 자체가 뒤틀어서 지금 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 자녀 표창장에 적용한 혐의 윤석열의 부메랑 될 가능성도 있다. 젊은 층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업 불공정 논란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취업 불공정과 관련 없죠. 겸임교수는 경쟁을 해서 뽑는 게 아니고 다 선정을 해놓고 그 사람이 필요한 이력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대학 가고 의사 되기 위해서 가짜 7개 가짜 스펙 만들고 한 그 조국과 지금 비교를 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김건희 씨 리스크를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어떻게 돌파할지 그 문제가 앞으로 대선 전국의 뜨거운 쟁점이 될 텐데, 자, 그런데 이재명 쪽에서도 가족 스캔들이 큰 게 하나 터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터졌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건데 지금 거기서 확인이 됐습니다. 장남이 상습 불법 도박을 해왔다. 그 의혹인데 오늘 아침에 이재명이 인정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뭐 비천한 집안 출신이라서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본인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본인이 형수와 형에게 막 욕설을 한 이런 이야기나 아니면은 이 오촌 조카 살인범의 그 오촌 조카가 아니죠. 조카가 살인범인데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한 뭐 이런 이력들이 문제가 됐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비천한 집안 출신에서 뒤지면 더러운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장남의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이 터졌습니다. 조선일보 단독 기사입니다. 오면 하단 기사인데 이재명 장남 상습 불법 도박 의혹 500만 원 땄다 이런 글도 남기기도 했고 여러 가지 본인의 도박 행적을 SNS 글에 다 남겼습니다. 다 남겨서 이것이 이재명의 아들이라는 것이 여러 확인 절차를 거쳐서 확인이 된 거죠. 2019년, 2020년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근데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이기고 싶다 이런 닉네임을 쓰고 있답니다. 이재명 아들이 이기고 싶다는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200개 이상의 글을 올렸고 거기에는 불법 소지가 다분한 온라인, 오프라인 도박 경험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 주소 앞부분, 이메일 주소 앞부분 13자리가 뭐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동일하고 뭐 여러 가지 본인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자기는 스카이 다닌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고려대를 졸업을 했고 뭐 인턴 4개월 차에 지각을 했는데 뭐 지랄하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이번 달까지 한다고 때려치워야겠다라고 썼는데 실제로 그 기간에 모금공사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 본인인 것은 확실하고 이 온라인 포커머니 구매 또 판매 글을 100건 넘게 올리고 서울, 강남 등의 도박장에 드나들었던 후기도 여러 번 남겼다. 그러면 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불법 도박장, 서울 신촌에는 불법 도박장 방문 게시글도 올리고 완전 상습적인데 조선일보가 이재명 아들에게 해명을 요청하니까 이재명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리 아버지나 이재명 캠프에 연락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에 연락을 하니 캠프 쪽에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가 장남의 도박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의 가르침이 부족했다. 아들의 잘못을 사죄한다. 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와의 부부의 가정적인 모습, 이런 것을 막 가시를 해왔는데, 아니, 자녀 문제, 자녀가 이렇게 상습 도박을 하고, 글도 남기고, 이런 행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인가, 자녀 문제에 무관심했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말도 생각이 납니다. 12월 16일 보내드린 조간 땅풀이였습니다.